감동은 약이 됩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바꿉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도 사람도 말 한마디도. 그러나 문득 작은 이야기 하나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넨 따뜻한 말, 누군가 흘린 눈물의 의미,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내일을 바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감동 스토리입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어느 평범한 이별이 또 다른 이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상처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 안에도 반짝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다던 한 남자의 눈빛, 마지막으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고 고백한 딸의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은 카메라에 담긴 장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채널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 하나를 놓아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친 하루를 끝내고 잠들기 전 이어폰을 꽂고 이 영상을 듣는다면 당신의 귀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에 닿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창한 사건이나 영웅적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손길에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건넨 한마디에서,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들리는 엄마의 전화 한 통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작지만 잊히지 않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감정들을 모아 당신의 삶에 스며들게 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야기는 당신을 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희망도 담겨 있을 겁니다. 세상은 매일 바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쫓기듯 하루를 살고 괜찮아를 반복하며 속으로 울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동 스토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마음을 잠시만 이곳에 내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구독해두세요.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당신에게 전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 감동 스토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사람보다 숫자를 더 믿는 편이었다. 그는 회사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처음엔 단 2명이던 직원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었을 때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다. 해외 수출 계약을 따냈고 수억 원이 오가는 무역 거래가 줄을 이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은 건 계약서의 맨 끝 문장이었다. 현지 세관 관세율은 수입자 책임하에 적용됩니다. 그 문장은 늘 있었던 조항이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작아서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그도 그랬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 그는 믿었다.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만 되면 올해 말엔 회사 매출이 10배는 뛸 테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던 그해 관세 정책도 바뀌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줄은 계약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대표님, 관세가 예정보다 4배입니다. 네? 전화기 너머 회계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그쪽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 말에 회계팀장이 조용히 대답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눈이 아파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발견했다. 수입자 책임. 그 짧은 4글자가 자신의 인생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다. 몇 주 만에 상황은 악화되었다.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협력업체들은 거래를 끊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20대 직원 하나가 찾아왔다. 대표님, 혹시 저 다음 달까지만이라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자존심도 믿음도 함께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혼자 회사에 남아 자신의 시계를 풀고 가방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직원의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비서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계약서 한 줄을 놓쳤지 사람을 놓치고 싶진 않거든. 그는 하나씩 정리했다. 의자도 사무실도 브랜드도 모두 내려놓으면서 단 한 가지는 놓지 않았다. 사람이었다. 모든 직원에게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었고 어떤 직원은 그를 향해 울면서 말했다. 대표님 언젠가 다시 시작하실 거죠? 그땐 꼭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회사 간판도 명함도 없이 그는 도시 외곽의 조그마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누구도 몰랐다. 그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그는 다시 책을 폈다. 계약서에 대해 공부했고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배웠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회사를 만들었다. 한 줄 컨설팅. 계약서 속 작은 글씨만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회사였다. 그는 강연을 다녔고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말하곤 했다. 여러분, 큰 계약보다 무서운 건 그 계약서의 작은 글씨입니다. 전 그 작은 글씨 하나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서히 퍼져나갔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소개되었고 자신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한 줄 놓쳐서 공장을 접었어요. 계약서 읽다가 대표님 강연 영상 보고 눈물 났습니다. 그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었다. 그리고 밤마다 손편지를 썼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작은 글씨가 당신을 속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엔 그 글씨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먼저 지키세요. 그가 다시 회사 건물에 들어간 날 처음으로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믿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가 만든 한 줄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한 성과와 빨리 성공하는 이야기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건 그가 그동안 가장 잘했던 일이었다. 매일같이 계약서를 읽었다. 어떤 날은 눈이 따가워서 안약을 3번 넣었고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처음 의뢰가 들어온 건 창업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30대 초반의 여성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인하라는 분위기인데. 그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문장 하나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문장 보이시죠? 지연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대표님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 대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런 줄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의미를 느꼈다. 그가 지킨 것은 한 사람의 삶이었다. 그 후로 그의 이름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작은 글씨만 전문으로 읽어주는 컨설팅이래. 회사를 잃고 나서야 사람을 알게 됐다던 사람이래. 어쩌면 우리도 한번 맡겨볼까? 그렇게 작은 상담은 1건이 3건이 되고 어느 날은 하루에 20통이 넘는 메일이 쏟아졌다. 모두가 말했다. 나도 그 한 줄 때문에 읽었지만 의미를 몰랐어요. 그는 놀랐다. 자신만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작은 기업인들, 창업자들, 프리랜서들,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속단 한 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자신의 직원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 그를 다시 찾아왔다. 대표님 기억하세요? 저 그때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그때 받은 월급 덕분에 수술 성공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저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그 문장을 듣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이 살아왔던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돈을 지키는 일보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어느 방송 인터뷰에 초대되었다. 진행자는 물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죠. 사람이 먼저였다는 걸요. 그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퍼졌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계약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약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분 같은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는 모든 댓글에 손수 좋아요를 눌렀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는데 계약서 읽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혹시 강연 가능하실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작은 체육관 동그랗게 앉은 아이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글씨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놓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끝까지 읽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쪽지를 건넸다. 계약서도 잘 읽는 어른이 될게요. 그는 그 쪽지를 자신의 책상 앞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무너졌던 그 회사를 찾아갔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 그곳. 그는 조용히 문 앞에서 몇 초간 멈춰섰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고맙다. 무너졌던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자신이 계약서를 읽는 꿈. 그런데 이번엔 그 종이 위에 적힌 건 문장이 아니었다. 사람을 지켜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서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다시 무너지더라도 자신을 지탱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 곁에 자신도 있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표님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실패한 사업가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크거나 화려하게 키우지 않았다. 대신 상담 하나하나, 의뢰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읽는 손끝에 사람의 삶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다. 바로 예전에 자신이 놓쳤던 그 관세 협정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업이었다. 당시 그를 무너뜨린 바로 그 회사였다. 이번에 새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요. 이 조항들 마지막 검토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기업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의 경력을 듣고 계약서 검토를 공식 의뢰해온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계약서를 열었다. 심장이 조금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스쳤다. 은행 대출 독촉 전화, 직원들의 울먹이던 얼굴, 밤마다 울리던 복통.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읽었다. 2번 읽고 3번 짚어봤다. 그리고 조용히 메일을 보냈다. 14조 사망 문장 중 현지 세관 기준에 따름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해석이 가능하니 구체화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례처럼 관세 전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는 그때 놓쳤던 단 한 줄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구나. 그는 그렇게 조용히 웃었다.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한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 기억하세요? 그때 꼭 다시 데려가 달라고 했던 거요. 혹시 지금 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없이 웃었다. 지금은 내가 대표는 아니지만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렇게 그의 팀은 하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실패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꺼이 또다시 그의 곁을 선택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은 회사를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모은 것이라는 걸.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강연장에 감동 스토리라는 팻말을 붙였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만 전하는 곳. 그곳에서는 매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계약서 한 줄을 몰라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졌던 남성, 취업계약서에 숨어있던 독소 조항으로 열정 착취를 당했던 청년,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며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창업자들. 그는 모두를 조용히 안아준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줄씩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작은 실수로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의 책상 위엔 그동안 지켜낸 계약서들이 쌓여 있다. 한 줄 때문에 울던 사람들, 한 줄 덕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는 그 문서 하나하나를 사람의 기록이라 부른다. 돈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 그는 이제 손의 계약서가 아닌 사람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말한다. 서명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우리는 가끔 작은 글씨를 쉽게 넘깁니다. 눈에 잘 안 보인다고, 바쁘다고 늘 그러려니 하며. 하지만 그 작은 글씨 속에는 삶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다시 세운 것도 진심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계약서는 여전히 빽빽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실패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내레이션. 계약서 한 줄에 무너졌던 날, 저는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누군가의 시작을 제가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눈물이 났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스토리를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내 삶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전하는 채널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건 이미 그 따뜻한 감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 하나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후회, 누구보다 지키고 싶었던 사람, 아직 끝내지 못한 꿈.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이곳에서 감동이 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단순히 알림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 한 줄을 더하는 선택입니다. 구독해두시면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신을 울게 할 수도, 당신을 웃게 할 수도 있는 진짜 이야기가 찾아갈 겁니다. 지금 구독하신다면 가장 먼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매주 이 세상 어딘가에서 피어난 한 사람의 진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시간 위에 살포시 놓아드릴 겁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은 우리에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삶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오래 간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